오늘도 사주 하나를 놓고서 우리가 사주 여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성분 사주입니다. 여성분 사주인데요. 이분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연이냐. 아직까지 젊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사별하신 분입니다. 예, 사별을 했는데 남편분께서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손을 쓰지 못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내 사주 속에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사주 속에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주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가 어떻게 되느냐? 갑자의 경우에 기축이에요. 우리가 이 사주의 그 관법 속에 우리가 궁합을 보는 그러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궁합을 보는 그런 관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결혼을 앞두신 분들에게 궁합을 좀 한번 꼭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구조가 안 좋으면 상대방 구조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죠. 내 구조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한다면요, 그거를 좀 커버하고 보충할 수 있는 상대방의 사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사주 자체가요, 여성의 사주로서는 남편의 글자, 남편의 그 자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관이잖아요. 이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내 사주 속에서 힘이 있고, 첫째, 힘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안정성. 그런데 과연 저 글자 자체가 힘이 있고 안정성이 있느냐라고 볼 때 이 글자 자체가 너무나 지금 안 좋아요. 자, 이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이 글자에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거는 얻어 맞으면 그냥 가는 거야. 얻어 맞으면 간다고. 그냥 이 나무가요, 이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야. 물 위에 그냥 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이요, 물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저 나무는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좌우충이야. 그런데 이 좌우충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떠냐 말이에요. 이게 왕지야, 참. 왕지충이야.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걸리면은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바로 얻어맞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수생목이 아니라 뭡니까? 오행상 그냥 우리가 오행을 상승상극을 가지고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수생목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수극목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간목의 그 위치, 간목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자리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너무나 안 좋아. 그래서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번에 이 남편 글자인 저 관, 물론 이게 일지니까 이게 배우자 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내 남편 저 관의 저 글자,
내 사주 속에서의 남자의 글자가 얻어맞고 있잖아. 이 경금한테 얻어맞고 있어. 그러면 저 경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경금이 뭡니까? 식상이에요, 식상. 자, 여자 사주의 식상은 뭐죠? 예,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얘기합니다. 자녀. 그래서 저희가 이 여자분들 사주에 안 좋은 그러한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안 좋은 구조들, 그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표적으로 뽑는 게 식구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극 들어가는 거야. 얘는 당하는 거야. 이걸 식구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천간의 식구관과 지지의 식구관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천간의 식구관은 이거는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거야. 이건. 지지의 식구관은 어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 내 마음속에. 그런데 이 천간의 식구관은요. 이거는 그냥 표출이야. 표출. 드러나는 거야. 표출 아시죠? 표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우리가 천간과 지지의 그 어떤 발생되는 그 힘의 그 비율을 따지면요, 요게 7이라고 하면 요건 3이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천간에서 저렇게 간목이 경금한테 얻어맞아.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다 뭐야? 칼이야, 칼. 이게 칼이라. 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칼이 나무를 어떻게 잘라버린다고. 저렇게 저 간목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다. 항상 이 두 글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내 자식 나오면 그냥 좌우충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놈이 수국목 들어가면서 저놈이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야. 내가 자식 나오면 바로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저 관글자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신세가 어떻다고 얘기를 해? 신세가 처량하다고 하는 거예요. 처량한 글자예요. 처량한 글자. 이 속에서요, 살 수가 없어. 여기에 어떤 글자가 있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여기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야. 이쪽에 글자들이 있다고 해도, 좋은 글자들이 있다고 해도 뭐야? 생조를 못 받아. 생조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야. 우리가 이 연월일시를 따질 때는, 구조론으로 따질 때는 연에서 시의 거리는요, 이거는 국내와 국외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면 제주도야. 그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생조가 안 되는 거야. 생조가 안 돼. 그래서 여기 의미 없어요. 이 세 자만 가지고도, 이 6글자만 가지고도요, 저 간목이 신세가 참 처량한 신세 속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두들겨 맞는 거야, 내 자식이. 그런데 이분이 자녀를 몇 명을 뒀냐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런 사주를 딱 볼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사주를 상담할 때는 이렇게 되죠. 갑자입니다. 경오죠. 자, 그 다음에 기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이런 사주를 볼 때는요, 자, 생하면 극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자식 나면 얻어 맞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녀는 일단적으로 자녀는 많이 두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 자녀를 많이 두면은, 자, 한 명이야. 내 자녀가 한 명이야. 한 명이면 두들겨 패는 게 힘이 약하겠죠. 근데 또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배로 더 맞는 거야, 강하게. 근데 또 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두들겨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저건 죽어야지. 그죠? 예. 이건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까죠. 이렇게 때리지. 이렇게 또 짓밟지.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1대1에서 1대2의 구조가 되고 1대3의 구조가 돼서 얘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예? 칼침을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맞아. 그러니까 저런 구조들은 그렇다고 남녀가 결혼했는데 자녀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녀는 많이 낳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내 사주 구조에서 내 남자가 뭐 해야 될 남자야? 이 남자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낳는 거야. 자꾸 낳는 거야. 그것도 여자를 좀 낳으면 괜찮아요. 여자. 우리가 이 사주 자체에서 이렇게 식구간이 들어갔을 때요. 여자면 조금 괜찮습니다. 남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왜? 이거는 완전히 폭력성을 얘기하잖아. 이거는 폭력성이야. 폭력성. 그냥 아버지 때려버린다고. 자기가 힘이 세지면은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린다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거야. 폭행. 왜? 좌우충이 그대로 들어가서. 아버지는 뭐예요? 물이야. 자식은 뭐야? 불이야. 그게 왕지로다가 충이 벌어져. 그래서 금극목이 들어가는 것은 요 밑에서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를 보는데 이것은 붙으면은 그냥 무조건 나중에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먹으로 때린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낳았으면 좋을 텐데 1, 2, 3를 했어. 그러고서 다 남자야. 그러니까 이게요. 자녀들이 크기도 전에 그 기운이 이 간당간당한 이 간목을 갖다가 뿌리도 없는 간목을 갖다가 이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사주는 이 기운이 이 간목을 갖다가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좌우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좌우충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좋은 사주가 있고 자녀를 낳아가지고요. 안 좋은 사주가 있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남자가 자녀가 나오는 순간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첫째를 낳았어. 근데 이 간목이 괜찮아. 첫째 사주를 보는 거야. 애들 사주를. 두 번째 자녀를 보니까 얘 사주에 아버지가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낳으면 안 되는 거지. 얘 낳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 낳고 이렇게 된다. 자,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 얘 사주에 문제 없어, 아버지가. 그러면 여기서 끝이게 해야 돼요. 끝이게 해야 된다. 근데 얘를 보니까 얘가 문제가 터졌어. 아버지가 문제가 여기서 터졌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판, 4판? 하나를 더 낳든지 해야 돼. 왜? 세 번째 애가 사주를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괜찮아. 그러면 위기를 넘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사주를 보는 거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 사주까지는 그렇게 상담을 안 했지만 이분은 제가 잘 아는 그런 지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뭐 상담하는 분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주 자체가 이래요. 식급관 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이렇게 보고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식구간에 걸리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많아. 아니면은 계속 다투고 살든지, 아니면은 보통들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이별을 하는 거지. 근데 버티고 살면은 문제가 크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 사주는 그것도 간목의 관에 뿌리가 있다면은 싸우고 삽니다. 버텨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구조라. 이렇게 가는 구조. 그렇잖아. 근데 이게요, 안 좋은 구조들은 또 안 좋은 게 겹친다고 말이죠. 이게 겹치는 게 무서운 거야. 겹치는 게. 보세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겹쳐 들어가면 이게 문제인 거야. 겹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은요, 기축이죠. 경호고, 갑자잖아. 지금 여기 보면은, 요게 묘지입니다. 이 묘지야. 그러면 이 관이 이 자리로 들어왔을 때,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이 관이 안방으로 들어와야지 내 남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간당간당한 관이 이런 관이 목생화 화생토로 해가지고서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리가 묘지야. 묘지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왔을 때 이게 어떤 자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관대지가 되는 거야. 관대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묘지에 옷 입고 이 사람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뭐 뻔한 거 아니야. 예? 염습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들어가? 묘지로. 내가 만나는 남자가 내 남편으로 들어오면은 이 남자는 수의를 입고 뭘로 들어오는 거야? 묘지로 들어오는 자리라고.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뭐예요? 부성인묘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성인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성인묘 사주다. 자, 첫째는 뭐예요? 식급관 사주야. 둘째는 뭐야? 부성인묘 사주야. 근데 얘가 힘이 하나도 없어. 이건 영락 없이 그냥 당하는 거야, 지금. 아예 이별을 하면 살 수가 있겠지. 이혼했어. 이혼을 하면 어떻게 돼? 자기 살라고 도망간 거야. 미련 떨면 안 돼요. 그 사람 살려주기 위해서는 이혼해주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사람이 그런가? 이렇게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이 남자가요. 이게 남편이죠. 아주 최선을 다해. 누구에게? 이 여자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고 더없이 최선을 다하는 게 누구야? 보세요.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담을 할 때는 저희들이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지. 이런 걸 카운셀링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갑자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남자가 조심해야 될 거는. 물론 뭐,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내가 토생금 하면 금극목으로 들어가. 예, 자녀가 달라붙어 있으면 저 죽는 거야.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아버지고 여기 아들인데 아니 아들 멀리하고 미워하고 떨어져서 살 그런 남자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없잖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뭘 좀 멀리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궁으로 볼 때는. 궁으로 볼 때는. 내 친정이야. 내 남자는 내 친정하고 가까이 붙어 살면 안 되는 거야. 떨어져 살아야 돼. 그러면 자꾸 붙어 살면 어떻게 돼? 충 들어가서 뭐가 다쳐? 몸 다친다고 얘가. 그래서 내 친정하고 내 남편하고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처갓집하고는 좀 어때요? 거리를 좀 두고 사는 게 좋아. 근데 자기가 죽으려니까 어때요? 노상 가서 그냥 친정집에다가 말뚝 받고 산 거야. 말뚝 받고. 말뚝 받고 살아. 왜? 마누라가 좋거든. 뭐를 해? 갑기압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여기서도 뭐야? 자축합이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쁘니까 계속적으로 처갓집에다가 말뚝 받고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게 사주가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성인묘 사주가요. 우리가 일주마다 부성인묘 사주가 있어요. 이런 사주일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분이 이런 사주일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일단적으로 남자가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상담을 많은 분들을 해보는데 이렇게 사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혼하신 분이야 뭐 더 많지만.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이 부성인묘에 걸려 있어요. 이거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이 사주 속에서는 안 좋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겹쳐 있어요. 항상 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이 남편분은 이 사주를 보면 남편분 글자가 너무 안 좋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뭐 한눈에 보면 딱 들어오잖아요. 남편분 머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사망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이게 목이잖아. 이게 머리야. 남편이 머리로 들어갔어. 그냥 얻어맞는 거야. 쇠망치로 얻어맞는 거야. 쇠망치로 저렇게 얻어맞아. 근데 이게 이 글자가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얻어맞잖아. 이렇게. 갑경충이 되잖아. 이것도 갑경충이잖아. 갑경충 좌우충으로다가 이거는 뭐야? 없다고 보는 거야. 없다고. 응? 없다고 봐야 돼.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 방안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가 너무 좋아. 여기 시가
시 글자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남자 살리려면 이리 가야 되는 거야. 응? 가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그대로 있다가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는 거야. 응? 죽는다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야 돼. 밟고 있는 이 땅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머리를 당하는 거야. 갑자기 그냥 머리가 다 터져가지고 급성 뇌출혈로다가 손도 못 대고 돌아가셨어. 그런 케이스도 좀 있어요. 이게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사고가 나가지고서 뇌 혈관이 다 깨지고 터져가지고서 그거는 우리가 급사라고 하죠. 예. 그런데 그냥 신체적으로 자기 안에서 발생된 그런 어떤 뇌출혈 같은 것은 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 안에서 터졌는데도 바로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 구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요, 우리가 사주의 글자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갑경충, 좌우충이 걸렸기 때문에 터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갑자입니다. 자, 여기가 경우였죠. 기축입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경자년에 돌아가셨어요. 202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자년에 돌아가셨어요. 경자년에 돌아갔는데요. 예. 그 전해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 전해가 2018년이면은요. 무술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뭔가 뭐 기운이라는 게 기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무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토생금 하면서 금극목을 때립니다. 뭔가 어떤 증세가 있었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뭐 땅 때려서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뭔가 증세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살았을 뿐이지. 그러다 갑자기 지진이 난 것처럼, 베네수엘라 이번에 지진이 난 것처럼 그냥 갑자기 당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18년을 보니까 토생금에서 금극목을 때립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은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얻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냥 사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가지고 얘를 건드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1차, 2차. 이 차라고 하지 말고 단계라고 하는 게 더 좋겠네. 그죠? 이렇게 거쳐서 얘를 건드려서 얘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미온적인 겁니다. 사인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들어오면서 뭐를 해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형이 벌어져. 이게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들어가? 여기도 이렇게 토생금에서 금극목 때리고 축수령 들어가니까 좌우충이 벌어지는 이 글자 4개가 어떻게 돼? 다 문제가 터지는 거야. 자, 이 18년, 18년 무술해에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이때 사인이 온 거야. 이렇게 사인이 온 거라고. 이 사인 무시하고 넘어갔는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와 검진 같은 것을 받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대비를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요, 2019년을 맞이합니다. 자, 2019년을 맞이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술 다음에는 기해잖아요. 2019년. 그죠? 역시 2019년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토생금 들어가서 금공목 때리는데, 자, 계속 얻어맞는 거야. 18, 19 계속 얻어맞고 있어. 계속 얻어맞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묶어버리는 거야. 갑기 합으로 묶어. 딱! 여기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거야. 네. 갑기 합으로 묶습니다. 요거는 생이죠. 극이죠. 이렇게 들어가죠. 저렇게 딱 묶어 놓습니다. 이미 무술년에 이렇게 얻어 맞았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 글자들이 어떻게 해요? 흉으로다가 지금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도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밑에 글자들이 얻어 맞아가지고 제자리를 못 잡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합을 딱 시키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떻게 돼요? 경자년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경자년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놈이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놈이 움직입니다. 동하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밟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때려버린다고. 양 사이드로 얻어맞는 거예요. 양 사이드로 얻어맞아. 자, 요렇게 하면은 요 글자가 이렇게 들어오죠. 요놈이 또 동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흉이 벌어져. 이미 무술년에 축술량 맞아서 좌우측으로 흔들거리고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것을 경자년 들어오면요, 봐주지 않고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직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직방이잖아, 그냥. 이것도 바로 직방이죠. 바로 얻어맞는 거야. 근데 이 간목이 전해에 기해년에 각기합으로 묶여있다고. 기해년에 묶어놓고 경자년에 그냥 때려버리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그냥 호랭이 밥이야. 호랑이 밥.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들어와서 좌우충 딱 벌어지잖아. 자, 배우자 글자 자축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토는요, 자수를 만나게 되면 토는 끝나는 거야. 이놈이 이미 무술년에 어떻게 됐어?
죽술형 맞아가지고 힘이 끝난 거야. 그래서 경자년에 이분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경자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때 원국 안에서의 식국관과 부성이며 또 그 주변의 글자들의 어떤 위치, 글자의 위치를 보는 것이죠. 그게 좋냐 안 좋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세운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은 이분이 남자애들 셋이에요. 키우면서 어떻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즐겁고 재밌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잘 살아요. 잘 사는 그런 경제력도 있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없어요. 잘 키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이세요.